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다른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관언론 이진송 편집장 오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신문이나 뉴스 보고 있으시면은 품이라는 게 그리워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어떨 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부터 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두 분과 이 얘기를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위라는 게 뭐고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두 분에게 정의를 먼저 해서 개념을 저희가 정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진송 편집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품위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면 사람이 갖춰야 할 위험이나 기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품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폭넓게 쓰는 말은 말이나 태도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품성, 그리고 예의 범절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외적인 격식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를테면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의상이라던가 소모품, 의전 등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여유, 타인에 대한 관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 정도, 품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네, 품이라는 게 좀 개개인마다 되게 해석이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결국 사람의 품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에서부터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건 굉장히 좀 꾸준한 노력과 감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많이 베풀지 않더라도 사실은 품이라는 게 누군가 관계 맺는 방식이나 내지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느끼고 뭐 이런 사례들은 사실 뭐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놓거나 뭐 이런 식이거나 혹은 주변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좀 예의를 갖추는 이들에게 저는 좀 품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태도, 품성, 어떤 가치관, 외적인 것까지 이제 이진송님께서 다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특히 관계 맺는 방식 네. 거기에서 드러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좀 사례를 들어 얘기해야 두 분 말씀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품이 있다 없다 느끼시는지 먼저 이진송 편집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유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와 태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품위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른바 강강약약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굉장히 품위가 없다. 네, 품위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네. 현실적인 사례로는 이제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뭐 주차 요원 같은 분들에게 막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마치 신분제 사회의 노비를 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욕설을 입에 달고 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행위나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이제 좀 품위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품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추상성이 오히려 기존의 관습을 답습하는 폭력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교사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징계를 한 사례 등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성폭력 고발을 품위 훼손으로 받아들인 측이야말로 이제 품위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품위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일상에서 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은 아무래도 좀 지하철 임산부석이
이제 임산부가 아닌 이들이 앉아 있을 때 좀 즉각적으로 저 사람은 품위가 없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임산부라는 것이 꼭 이제 주수에 따라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사실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은 기본적으로 비워놓아야지 이제 약자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석을 비워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실은 어떤 꿋꿋이 이제 임신하지 않은 이들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요. 그리고 혹은 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이들. 이제 진송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자도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런 폭력들을 이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나 그렇죠. 친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 자체로 존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등한 시민으로 이제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대우하는 이들에게 품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하는가 그리고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는가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품위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큰 사람들. 특히 뭐 뉴스에서 저희가 많이 대하게 되는 뭐 정치, 뭐 대기업 오너, 언론인 우선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사회 리더들에게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또 꽤 있어요. 어떤 경우가 특히 실망스러우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먼저 이진송 편집장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들어요. 네. 어린 마음에도 저 사람들은 어른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왜 저렇게 좀 수준 낮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적절한 토론, 상대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인신공격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일 수 있고요. 대기업 오너가 자신의 이제 자식과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직접 폭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잊을만 하면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의 어떤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귀족이라고 착각하고 함부로 구는 모습을 볼 때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언행을 좀 구별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이게 단순히 영향력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품위라는 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일수록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후속작이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담은 코미디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가감 없는 대사와 욕설로 이제 이 라미란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논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영화거든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그 영향력 또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품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하다. 최경 활동가께서는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이라는 것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시간 이제 9월 21일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대화한 뒤 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욕설을 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한국 측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사실 현장이 좀 굉장히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였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경각심 없이 욕설을 사용했다는 점은 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불어 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은 지난 1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에서 이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이제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좀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반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선 좀 31세 청년에 이제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서울 시민 청년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결국에는 어떤 젠더 폭력에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안 받아줘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의 원인을 돌리고 가해자의 창창한 나이나 미래 등을 굳이 언급하면서 어떤 분명한 젠더 위계가 있는 폭력에 당위를 만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이나 국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설계하는 이들이 어떤 덕목이나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품위를 갖춰야 하는지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실 아까 진송님이 말씀해 주신 품위유지비까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젠더 폭력이나 어떤 성차별 이슈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고민이나 어떤 논의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저는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자신의 품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 품위유지비를 옷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내면과 가치관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 말고도 우리 구성원들이 이걸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최근에 이 말과 행동의 품위를 잃어간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미디어, 교육, 사회환경 여러 요인이 지금 이제 복합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최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난주에 좀 얘기했던 미디어 환경 역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룰이라고 하는 이 심의가 존재하는 공영방송과 달리 좀 요즘 성행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등의 채널은 아무래도 그런 좀 심의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매력이기도 하고 동시에 좀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욕설이나 음주와 흡연, 폭행이나 학대 등의 좀 다양한 장면들이 심의 없이 알고리즘을 타고 굉장히 다양한 이들에게 가닿고 있고 예. 이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들에게 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심의가 어떤 사회적인 표현을 막는 악영향을 행사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역시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고민이나 합의가 이런 1인 미디어 방송들이 유행하면서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심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어느 선은 지켜야 되는 맞아요. 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진송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자극적이고 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곧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정서가 널리 퍼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밈적인 사고의 영향도 큰데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크게 유행하는 언어나 표현을 말해요. 네. 예를 들면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목적 민식이법이 일종의 밈이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민식이법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부딪히거나 사람에 부딪히거나 이래도 다들 이제 민식이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밈적 사고나 태도는 순발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을 헤아리거나 상대를 배려할 시간 없이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밈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제 품위를 생각하지 않는 언행이 굉장히 좀 생활화된 것 같고 인터넷에서 출발한 유행어를 공공기관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되게 중요한 품위 손상의 사례라고 봐요. 예. 단순히 유행을 해서 많이 써서 재미있어서라는 이유로 이 언어가 어디서 이제 비롯이 되었고 어떤 의미인지 검토와 성찰 없이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좀 일베나 디스니 사이트 같은 사이트의 감성이 주류화되면서 위선보다 위약이 낫다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 퍼진 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품위나 예의를 위선이라고 매도하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면 을에 갖춰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고 과감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것이라고 추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위와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비질을 한다. 착한 척한다. 위선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품위 저급한 표현이나 행동들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품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품위라는 걸 앞서서 잠시 귀족? 본인을 귀족으로 생각한다. 계급적인 얘기도 해 주셨고 또 그 안에는 부와 연결돼 요즘에는 또 부와 연결돼서 이 품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먼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저희가 지금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품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역시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품위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질문 같은 거죠. 그래서 이에 관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2020년 8월에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다이아몬드 무늬로 뭐 빨강, 파랑 이런 원색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이제 본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부 언론이 좀 이 해당 옷차림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 댓글에는 뭐 국회로 바캉스 갔냐, 뭐 BJ도 어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 정치인을 매도하는 비난성 댓글이 달리면서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쳤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사람들은 왜 캐주얼한 옷차림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품위라는 것이 사실 양복이나 구두로 완성되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복이나 구두라는 것은 꽤나 사치품이고 고급 좀 비싼 것이라는 굉장히 것이죠. 비싼 물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치나 국회의원에 대한 고정된 상이나 좀 과도한 엄숙주의 그리고 어떤 계급주의 같은 것들이 허구의 품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를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비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류 의원의 경우에는 여성 혐오적 욕설 역시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정치에 기대하는 품위라는 것이 양복을 입은 기득권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사실 이러한 품위라는 것은 정치가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지 못하게 만들고 굉장히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 일명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만을 대변하게 만든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외적인 부분에서의 품위에만 그렇게 아주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품위를 어떤 부와 연결시키고 부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인데요. 많은 예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고 해서 꼭 품위가 있거나 사회 고위층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품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품위와 부의 연결 관계가 계속해서 유통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연결이 상관관계가 있어서 부가 있어야 품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품위에는 부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부에 대한 어떤 선망이 진짜 품위라는 판타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항상 부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격한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문제고 또 부자들은 대신에 해맑고 결핍이 없어서 선하고 여유가 있어서 억척스럽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되게 품위가 있다, 관대하다 이런 말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유통되는 판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젊은 층들 가운데서 가장 좀 좋아하고 선망하는 것들이 이제 풍족한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서 구김살 없는 이런 모습을 되게 선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부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되게 원래 계급지향적인 사회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관대하게 봐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품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계급지향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무슨 욕망이 반영된 걸까요? 이진성 편집자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한국 사회 자체가 원래 계급지향적인 사회인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기로는 최근에는 소비와 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별성이나 개별성이 흐릿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로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리고 누군가 함부로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집안의 역사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부 이런 것들을 어떤 퍼스널리티로서 계급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분께 여쭤보죠. 최유경 활동가께서 먼저. 네, 개인적으로 저는 품위에 어떤 완성 내지 달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각자의 환경에서 개인이 갖출 수 있는 품위 역시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빈곤한 이에게 기득권들의 전유하는 품위를 기대하는 건 그 자체로 품위 있을 수 있는 구조나 품위와 기득권을 오인해 사용하는 구조에 대해 이제 질문하지 않는 폭력일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품위가 아니라 나와 그리고 상대가 사회의 일부로서 수많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와 동료 시민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저는 품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마음을 개인이 지켜줄 수 있도록 사회나 환경 여러 가지 제도가 개인을 너무나 이제 벼랑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품위를 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시네요.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품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